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물류자동화 2의 8부죠. 8부이자 컨베이어 시스템으로서는 4부죠. 물류자동화 2의 8부 컨베이어 시스템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기아 현상 방지를 위한 이 동적 우선순위 제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 판별식으로 프라이어리티는 이제 알파 곱하기 대기시간 플러스 베타 곱하기 가중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알파 개수랑 베타의 튜닝 개수가 있고, 알파는 공정성 관련, 베타는 효율성 관련, 즉 알파는 그 컨베이어 시스템 내의 물류 흐름이 빠르게 동작하는 거고, 베타는 화물이 가장 먼저 중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알파 의미, 베타 의미 설명드렸고, 이 튜닝 개수가 그래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튜닝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이제 범위 확인, 개수 설정, 관찰, 재조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설명을 잘 안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타이 브레이킹이라 그래가지고 동점 규칙이에요. 동점 규칙을 하자면 우선 우리 이 웨이트 카운트랑 베타 웨이트랑 다 곱해서 프라이오리티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 프라이오리티 점수가 둘이 동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동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규칙을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이제 웨이트 카운트가 1 이상 많은 화물, 그러니까 두 화물을 가서 도착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하니까 뭐 화물 A랑 화물 B가 동시에 여기 C로 들어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자, 이 A랑 화물은요, 알파랑 이제 웨이트 카운트가 2고 플러스 베타랑 뭐 3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알파 곱하기 0 플러스 베타 곱하기 1이에요. 혹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이고 이 경우에는 잠깐만요. 2, 3이니까 베타가 4겠네요. 자, 이렇게 둘이 총합이 5점이에요. 둘이 총합이 A도 5점, B도 5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동점이 나왔을 경우 어떡하냐? 웨이트 카운트가 1 이상 많은 화물, 그러니까 이 동점이 나타났을 때 웨이트 카운트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A가 더 많았어. A 먼저 출발합니다. 물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했음에도 예를 들면은 자, 똑같은 이런 단위 대기 시간과 점수가 똑같이 가중치랑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위 대기 시간도 똑같이 나오는 동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점, 6점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시작점에서 가까운 화물을 우선해서 보내자라는 규칙을 두 번째로 할 건데, 이미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서 두고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이트 4업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라이트 4업에 화물이 A가 있고 다운 3 화물 B가 있어요. 자, 이 화물들이 라이트 5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라이트 4업에서 어디서 오죠? 자, 스타트 B부터 하나, 둘, 셋. 그럼 3칸 이동했고요. 지금 스타트 C에서 1칸 이동했죠. 이럴 경우에는 이 출고대에서 스타트 C가 더 가까우니까 다운 3가 더 가깝겠죠. 둘이 만약에 대기 시간도 동점이고 다른 점수 프라이오리티 동점이다 하면은 이번에는 이 B를 먼저 보내자는 거예요. 왜요? B가 출고대에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고대에서 가까운 걸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로는 대기 시간, 그죠? 대기 시간이 있는 걸 먼저 가고, 그래도 안 되면은 출고대에서 이제 가까운 거 먼저 보내자.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면은 업 1은 A, 라이트 3는 B예요.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지금 이거는 하나, 두 칸,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두 칸이죠. 근데 이 두 개가 동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B랑 A가 동점이 나오면 사실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예외 처리 항목을 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어디가 먼저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면 뭐 원 먼저 가라,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두시는 게 최종입니다. 근데 이건 최종의 최종이니까 실제로는 잘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동점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타이 브레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기아 방지를 위한 동적 우선순위 제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분산형 국소 제어와 이제 여갑 제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그럼 이제 분산형 국소 제어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동적 우선순위 제어 설명드렸어요. 즉 이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산형 국소 제어는요, 게이트 역할이죠. 갈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동적 우선순위 제어는 랭크 역할이에요. 누가 먼저 갈 거냐. 이러한 규칙 2를 이제 심어서 이 소프트웨어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BDI 소프트웨어 모델이라는 거고요. 이 BDI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BDI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BDI 소프트웨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행위자가 나오죠. 행위자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모델이죠. 모델로서 인간의 실질적 추론 과정을 모방하여서 어떻게 의사결정 내는지 체계화하는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개요가 그렇게 써져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모델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산형 국소 제어와 동적 우선순위 제어라는 그 규칙 혹은 정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 바로 이 BDI 소프트웨어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라는 거는 BDI 소프트웨어 모델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객체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행위자 기반 모델, 그 밑에 BDI 소프트웨어 모델, 분산형 국소 제어, 동적 우선순위 제어예요. 그래서 행위자가 있으면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위자가 있어요. 이 행위자가 있으면은 이 행위자는 어떠한 규칙 혹은 그러니까 의사 구조죠. 어떠한 의사 구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라는데, 이 의사 구조 내부를 보니까 이 분산형 국소 제어와 그 다음에 동적 우선순위 제어란 규칙을 가지고 의사 구조 결정을 하는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BDI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BDI 소프트웨어 모델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빌리프죠. 믿음 상태 인식하는 행위자가 참이라고 여기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행위자가 참이라고 여기는 정보는 다음 노드 점유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화면이죠. 보시면은 뭐 업원이 갔어요. 그럼 write for up이 있냐 없냐는 이 업원이라는 행위자는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목적지별 여갑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 다운 3에서 가려고 하는데 스타트 C에서 갈게요. 스타트 C에서 바로 출발하려고 할 때 end A가 차 있으면은 여기에 여갑을 통해서 현재 여갑 값이 얼마다 라는 걸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활성화 플래그, 당연히 그 목적지가 차 있으면 활성화 플래그가 살겠죠. 이 활성화 플래그 어디서 나온 얘기였죠? 우리 여갑 제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활성화 플래그, 현재 end A가 막혔다, 뭐 활성화 상태, 뭐 X, 이 카이죠. 카이의 CT면은 이 end C가 막혔다, 그런 얘기겠죠. 막히면 1, 만약에 풀려 있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대기 시간, 그리고 가중치, 그 다음에 경합 상대 노드의, 그죠? 경합 상대 노드라는 건 아까 얘기한 여기죠. 이 write 3랑 up 1이 싸우려고 할 때 요 각자의 write 3에 뭐 P 점수가 있고 write up 1에 P 점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수를 알 수 있죠. 이 행위자의 그 규칙인 B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작점 근접도라는 거는 이제 몇 칸 이동했냐, 내가 그 출고대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 목표, 후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 믿음과 상태 인식을 가지고 행위자가 참이라고 여기는 정보를 가지고 목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참이라고 여기는 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행위자가 하는 목표, 목적지 도달, 교착 상태 회피, 기하 상태 회피, 가중치 우선 처리냐 혹은 공평성 보장이냐. 이거는 이제 알파랑 베타에 대한 얘기겠죠. 공평성 보장이면은 우리 알파 얘기고, 가중치 우선은 베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의도와 실행 의사, 현재 단위 시간에서 실행하기로 선택한 행동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구조적으로 따지면 뭐가 되죠? 행위자가 참이라고 여기는 정보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행위자가 하는 목표, 이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봐요. 정보를 봤을 때 이 목표로 어떤 규칙을 통해서 어떤 동작을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빌리프 갱신, 그죠? 이제 믿음 갱신에서 센서, 플래그 읽기, 노드 상태, 여각, 그다음에 웨이트 커트 체신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생성해요. 그래서 가능한 목표, 행동 후보, 마지막으로 의도와 실행 의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플랜대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아 상태 회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기아 상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죠? 자신의 대기 시간과 가중치 알아야 되죠. 가중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노드의 프라이어리티 점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점을 위해서 근접도도 알고 있어야 되죠. 요 세 가지 정보가 이제 기아 상태 회피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있던 것 중에, 잠시만요. 동적 우선순위 제어잖아요. 이 동적 우선순위 제어라는 정책을 가지고, 그죠? 여기서 경합이라고만 쓸게요. 경합이라는 정책, 규칙을 가지고 기아 상태 회피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합이라는 규칙을 사용해서 뭘 해요? 결과적으로 전진을 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낮아서 양보를 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의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진이면 당연히 컨베이어를 출력할 거고, 아니면 양보면 어떻게 해요? 대기해야죠. 이러한 BDI 모델을 가지고 우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뭐라고 해요? 행위자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의사결정 어떻게 하느냐를 이 BDI 모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행위자랑 뭐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위자랑 BDI 소프트웨어 모델의 차이 보면은, 행위자는 결국에는 뭐예요? 모델링 관점이에요. 시스템 전체. 이 컨베이어가 여러 개 있으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컨베이어 여러 개 있죠. 이 컨베이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각각이 행위자 A, 행위자 D1, 행위자 R1D, 행위자 D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의 규칙은 뭐예요? BDI. 다 똑같은 BDI 규칙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이 똑같은 BDI에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형 국수 제어와 동적 우선순위 제어라는 규칙을 가지고 BDI 소프트웨어 모델이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세히 보면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행위자는 모델링 관점, BDI 소프트웨어는 내부 의사결정을 구조하는 아키텍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요소랑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적합한 설명 혹은 예시 문장들이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죠. 행위자라는 거는 뭐예요? 모델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델은 아키텍처예요. 이거를 좀 더 간략히 설명하면은, 행위자라는 거는 하나의 객체, 그리고 BDI 소프트웨어라는 거 하나의 의사 결정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자 기반 모델은 시스템을 전체로 보지 않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단위 행위자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만드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의 BDI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 행위자가 동작을 하죠. 동작. 다들 막 동작을 주기적으로 해요.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메인 시스템이 없어요. 이 스타트 A부터 이 전체 시스템, 그죠? 이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메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메인이 없지만 동작은 하잖아요. 그죠? 있으면 뭐예요? 비어있으면 출발해라. 출발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또 비어있으면 출발해라. 비어있으면 출발해라. 어떻게 돼요? 둘이 충돌 위험이 있으니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가라. 너 출발해라. 각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정책을 가지고 최선의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최선의 동작들이 모이면 결국에 뭐가 돼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 완성이 되죠.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할 수 있죠? 시스템을 전체를 보지 않고 행위자, 그죠? 행위자의 행동 규칙과 행위자의 행동 규칙과 상호작용으로 했을 때 뭐가 돼요? 거시적 시스템 거동. 그래서 이 미시적이라는 행위자죠. 미시적 행위자 관점들이 상호작용만으로도 거시적 시스템 거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행위자 기반 모델이죠. 그럼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 시스템이 모든 걸 이렇게 막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분산형 국소제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대로 요 노드들, 요 행위자, 여기 보이는 이 노드들이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개별로 움직였지만 크게 보자면은 최적의 물류 흐름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위자 기반 모델링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그래서 최적화를 계산하지 않고 거시적 시스템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창발성과 별개로 전역 최적화 해석은 어려워요. 왜요? 개별로 움직이는 거지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 이 개별인 것들에 명령을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최적화 해석은 어렵지만 이 미시적 구조로 최고의 거시적 시스템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은 행위자, 환경,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 행위자는 뭐죠? 각 컨베이어의 노드들이죠. 시스템을 이제 BDI 구조에 따라 행동하는 단위, 컨베이어 한 개씩 얘가 행위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컨베이어 토폴로지,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컨베이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화물 존재 시 못 들어간다. 그리고 정해진 목적지에만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서로 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는 경합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상호작용이죠. 경합, 여갑 전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창발성이라는 거시적 흐름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의 기본 정의는 상태, 인지, 규칙, 행동이 있는데 상태는 당연히 현재 위치, 목표, 대기 시간, 우선순위, 점유여부 같은 게 있고 인지는 이제 노드 비어 있음. 이게 보면 다 결국엔 BDI 모델이랑 똑같이 이어지는 그러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행동, 액션, 대기가 있다. 이렇게 상태, 인지, 규칙. 그러면 이 행위자 기반은 결국 무슨 목적이죠? 우선은 시스템 검증이 돼야죠. 그죠? 이것들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검증? 객체별로 했었을 때 이제 목적지 도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하 회피 같은 이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느냐라는 검증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검증 통해서 창발성이 있는 형상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행위자들이 모여서 전체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게 파악이 돼야겠죠. 자, 내용 지울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행위자라는 건 언뜻 보면 BDI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BDI보다 더 위에 틀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행위자의 동작 흐름은 환경을 감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부 상태를 갱신해서 규칙, 여기 기존에 만든 정책을 적용해서 행동을 실행하는 이 행위자의 동작 흐름이 있고, 이 동작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이 동작 흐름을 BDI 아키텍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은 분산형 국소 제어와 동적 우선순위 제어는 제어 정책 계층입니다. 그래서 분산형 국소는 이제 각 행위자, 노드가 자신의 국수 범위와 인접 상태, 가까운 것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거고, 동적 우선순위 제어는 기하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실시간 갱신 방식이죠. 그 다음에 BDI 소프트웨어 모델은 행위자의 내부 설계 아키텍처. 그래서 행위자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동작을 실행한다라는 게 BDI 소프트웨어 모델이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객체가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점인 행위자, 기반 모델, BDI, 제어 정책 등이 있고요.
계속 설명드린 다이어그램이고, 이걸 이제 계층별로 구조하면은 제일 상단에 모델링 계층,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계층, 그 다음에 제어 정책. 동적 우선순위가 당연히 게이트보다 뒤늦게 나와야겠죠. 왜냐면 역압으로서 해당하는 구간이 비어야만 동적 우선순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 교착 방지, 기하 방지, 충돌 방지, 처리량 극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역압 제어로, 그죠? 역압 제어로 교착을 방지하고요. 그죠? 역압 제어로 교착을 방지하고, 자, 동적 우선순위 제어, 기하 방지는 뭘로 해요? 경압, 동적 우선순위 제어를 방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동적 우선순위 제어로 또 뭘 할 수 있죠? 충돌을 방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역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네요. 사용해서 불필요한 차단을 제거한다.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이 모델링이라는 행위자 기반 모델링이라는 모델링이 되는 거고, 이 모델들이 전체 시스템을 동작을 시켜서 거시적인 시스템 동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PLC, 우리 뭐 CPU죠. CPU로 얘기할게요. CPU는 하나를 쓰지만 이 하나의 CPU 내부 소프트웨어 구조를 앞서 설명한 요 모델링 단계 1, 2, 3, 4계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스템 전체를 동작하는 게 아니고 개별 구조로 이제 거시적인 행동, 즉 창발적 행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컨베이어 소프트웨어 모델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베이어 소프트웨어 모델은 마무리하고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고 정말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